오늘은 조지훈 시인의 맹세라는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는 맹세라고 하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떤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화자의 사랑을 맹세하고 있다. 그러한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점에서 볼 때 화자에게 임은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으로 화자의 일편단심이 진한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6.25 전쟁이 땅 터지자마자 육군 정국의 요청에 의해서 창작됐다 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본다면 일종의 전쟁시이고요. 그 다음에 독자에게 전쟁 참여의 독려라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일종의 격시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시 작품 자체만 놓고 보면은 그냥 절대적인 님에 대한 사랑을 맹세하는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걸 시대적 배경과 창작 동기하고 연결시켜 본다면 일종의 전쟁시예요. 그럼 이 작품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다 봐야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룩한 1월로 표현되는 임은 절대적 사랑의 대상으로 그 앞에서 우는 행위는 임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임을 창작 시기하고 연결시킨다면 국가 내지는 조국이죠. 그렇다면 그 앞에서 우는 행위는 전쟁으로 인해서 국가가 위태로워진 상태에 대한 시인 또는 국민의 어떤 태도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작품은 만년을 싸늘한 바위를 안고 그 뼈가 부활하여 다시 죽는 날까지와 같은 불가능한 상황을 통해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으며 또 색채의 대비 또는 시어 유사한 구문의 반복을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길어요. 짧으면서 길어요. 짧으면서 길다? 말이 조금 역설적이긴 한데 진짜 짧으면서 깁니다. 한번 전체 어떤 내용인지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다는 것은 두 개가 한 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짧군요. 길다는 것은 연이 많다. 전체 10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년을 싸늘한 바위를 안고도 뜨거운 가슴을 어찌하리야? 어둠에 창백한 꽃송이마다 깨물어 피 터진 입을 맞추어 마지막 한 방울 피마저 불어넣고 해 돋는 아침에 죽어가리야.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모든 것 다 잃고라도 흰 뼈가 되는 먼 훗날까지 그 뼈가 부활하여 다시 죽는 날까지 거룩한 1월의 눈부신 모습 이미 손길 앞에 나는 울어라. 마음 가난하거니 님을 위해서 내 무슨 자랑과 선물을 지니랴. 의로운 사람들이 피 흘린 곳에 솟아오른 대나무로 만든 피리뿐 흐느끼는 이 피리의 아픈 가락을 구천에 사무침을 님을 듣는가?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모든 것 다 잊고라도 붉은 마음이 수치되는 그날까지 그 수치 되살아나 다시 제가 될 때까지 못 잊힐 모습을 어이하리야. 거룩한 이름 부르며 나는 울어라. 자, 쭉 읽으면서 처음에 읽을 때는 잘 몰랐는데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이게 앞 내용과 뒷 내용이 대칭을 이루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눈치를 챘다면 진짜 집중해서 들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년의 싸늘한 바위를 안고도 만년이라고 하는 건 오랜 세월, 롱롱타임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만년의 싸늘한 바위를 안는다는 것은 이게 가능할까? 만년 동안 살 수 있어? 없죠. 그 다음에 또 그 싸늘한 바위를 안고 있는 것도 쉽지 않죠. 즉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을 해가지고 지금 화자가 처한 현실이 매우 차가운 그러한 현실임을 불러일으키면서 뜨거운 가슴, 누구를 위한, 임을 위한 뜨거운 가슴을 어찌하리야?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강렬해? 라고 하는 것을 서리적 영탄법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싸늘한이라는 단어와 뜨거운이라는 단어, 이 촉각적 심상을 대비시킴으로써
뜨거운 가슴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여기서 말하는 임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1959년 한국전쟁 발발하고 바로 쓰여진 거라고 볼 때 절대적 존재로서의 조국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1년은 임에 대한 화자의 뜨거운 열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2연 보겠습니다. 어둠의 창백한 꽃송이마다.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암담한 현실, 부정적인 현실, 깊은 밤이라고 본다면 창백한 꽃송이는요, 연약한 존재 또는 생명력이 없는 존재죠. 근데 꽃송이를 창백하다고 표현했으므로 의인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깨물어 피 터진 입을 맞추어 꽃송이를 깨물어? 아니죠. 나의 깨물어 피 터진 입을 맞추는 거죠. 그럼 여기서 피가 터졌다라고 할 때 이 피는 생명력 또는 희생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나의. 그래서 입을 맞춘다는 것은 창백한 꽃송이에게 피를 주는 거죠. 한마디로 생명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인 꽃송이에게 생명력을 불어넣는 행위로서 화자의 희생적 태도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어요. 3년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3년. 마지막 한 방울의 피마저 창백한 꽃송이에게 불어넣고 라고 봐야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화자의 희생적 태도를 보여주며 나는 해돋는 아침에 죽어갈 것이야 이렇게 되겠죠. 즉 화자의 절실한 의지를 보여주며 2년과 3년을 묶었을 때 임을 향한 화자의 절실한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연으로 갈까요?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모든 것 반복하고 있죠. 반복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모든 것이라고 약간 변주를 돌려주면서 화자가 아끼는 모든 대상들을 다 잃고라도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것을 다 희생하겠다는 거죠. 흰뼈가 되는 흰뼈? 죽음을 이루는 먼 훗날까지 또 그 뼈가 죽은 뼈가 부활을 해? 말돼 안돼 거기다가 다시 죽는 날까지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서 임을 향한 영원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4연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거룩한 1월 그 눈부신 모습. 자, 이 눈부신 모습이라든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무엇? 1월을 가리키는 1월의 속성일 거예요. 어떤 속성이야? 매우 베리매니마치하게 절대적이라는 거죠. 무엇이? 님이. 그래서 님이 바로 어떤 님이야? 거룩한 이야. 님이 어떤 님이야? 눈부신 님이야. 라고 하면서 손길 앞에 임과 만났을 때, 마주할 때 나는 벅찬 감정에 울어라 이렇게 되겠죠. 결국 4연과 5연은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한 센텐스로 전반부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후반부로 넘어가겠습니다. 6년. 마음 가난하거니 님을 위해서 내 무슨 자랑과 선물을 지니랴. 자, 여기서 마음 가난하거니는 일종의 겸손의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서 잠깐 봐야 될 건 님을 위해서라는 구절인데 이 님을 위해서라는 구절을 이렇게 앞으로 돌려치게 되면 님을 위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겸손의 표현으로 볼 수 있지만 또 님을 위해서를 이렇게 뒤로 넘겨버리게 되면은 님을 위해서 내 무슨 자랑과 선물이 돼요. 즉 님을 위해 한 일, 내가 내세울 수 있는 자랑 이런 것이 사실은 별 볼 일 없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에 일종의 행간 걸침을 통해서 시적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자랑과 선물은 님을 위해서 했다고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거 그런 게 있겠는가 라고 하는 일종의 서리법을 통해서 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또는 한 일이 별로 없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6년은 임을 위한 화자의 가난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네요. 자, 의로운 사람들이 피 흘린 곳, 즉 의로운 사람들이 희생당한 이 땅, 조국. 외적 감상, 시대적 배경하고 연결시킨다면 전쟁으로 인해서 희생당한 순국 영령들에 솟아오른 대나무로 만든 피리 지조와 절개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뿐.
자, 나의 흐느끼는 이 슬픈 이 피리의 아픈 가락이, 즉 임을 향한 화자의 지조와 절개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피리의 가락은 청각적 심상이고요. 아프다라고 해서 감정이입을 하고 있네요. 구천 저승의 사무침을 님은 듣는가? 님이 구천에서 듣고 있는가예요. 그러니까 임이 있는 곳을 어디로 본 거야? 구천으로 본 거죠. 그 다음에 임은 듣는가라고 하는 청각적 심상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다. 즉 대나무로 만든 피리를 부는 화자의 행동을 통해서 의로움을 따르려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7년과 8년은 임에 대한 화자의 지조와 절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모든 것, 아까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모든 것과 같은 맥락이죠. 반복과 변주를 통한 의미 강조며 다 있고라도 한마디로 임을 위해서라면 어떤 세속적인 미움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일편단심이 수치되는 날까지, 그 수치되살아나 다시 제가 될 때까지 역시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고 있고요. 죽음과 부활의 이미지를 통해서 임에 대한 사랑이 영원함을 강조하고 있네요. 못 잊힐 모습, 영원히 잊지 못할 모습, 어이야리야. 거룩한 이름, 님의 이름, 그저 조국의 이름을 부르며 나는 울어라. 한마디로 간절한 그리움. 결국 이 부분은 임에 대한 간절한 사랑 또는 그리움의 감정을 드러내면서 제9연과 10년은 임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그리움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조지훈 시인의 맹세라는 시를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았습니다. 전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시 서정시고요. 의지적 어조이면서 임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맹세를 다루고 있다. 노래하고 있다. 특징 첫 번째는 전반부와 후반부가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화자의 상태, 화자의 대응, 그리고 난 다음에 화자의 어떤 각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화자의 상태는요. 전반부에서는 만년의 싸늘한 바위를 안고 있어요. 자, 후반부에서는요. 마음이 가난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선물과 자랑을 지니고 있겠는가예요. 그런데 화자의 대응은 뭐냐? 깨물어 피 터진 입을 맞추면서 해돋는 아침에 죽어가겠대요. 자, 후반부에서는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솟아오른 대나무로 만든 피리로, 자, 아픈 가락을 부르고 있대요. 부르겠다고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화자의 다짐이 나오는데, 그 다짐은 뭡니까? 임의 손길 앞에서 나는 울어라. 그 숫이 되살아나 제가 될 때까지 거룩한 이름 부르며 나는 울어라. 라고 다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 작품은 각각 화자의 상태, 대응, 다짐이라는 구조를 이루면서 전반부와 후반부가 대칭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표현 방식은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불가능한 상황 설정하는 부분을 보면요. 만년의 싸늘한 바위를 안고도 라든가 그 뼈가 부활하여 다시 죽는 날까지 라든가 그 수치 되살아나 다시 제대할 때까지 라든가 등을 통해서 어떤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서 임에 대한 화자의 영원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반복이에요. 모든 것을 다 잃고라도 다시 죽는 날까지 나는 울어라 라는 것으로 형성되어 있다면,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다 잊고라도 다시 제될 때까지 나는 울어라, 이런 식으로 4, 5연과 9, 10년은 통사구조의 반복과 변주를 형성함으로써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반복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뜨거운 가슴을 어찌하리야, 해돋는 아침에 죽어가리야, 내 무슨 자랑과 선물을 지니랴. 자, 구천의 사무침을 님은 듣는가? 라는 식으로 서리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심상이에요. 심상은, 자, 첫 번째, 싸늘한 바위를 안고도 뜨거운 가슴 어찌하리야 라고 하는 것은 촉각적 심상의 대비죠. 싸늘하다와 뜨겁다.
그 대비를 통해서 의미를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면 흐느끼는 이 피리의 아픈 가락은 대비는 아니에요. 그냥 청각적 심상을 통해서 임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제 부분에서 이 작품은 전쟁시에 해당한다 라고 했습니다. 한국 문학에서의 전쟁시는 6.25 한국전쟁을 중심으로 하는 전쟁 중이거나 전쟁 이후의 모습을 다룬 작품 전반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보통의 전쟁 문학은 전쟁의 어떤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휴머니즘의 문제를 탐구해요. 그렇지만 꼭 휴머니즘의 문제를 탐구하는 것만 전쟁 문학은 아니고요. 전쟁이라고 하는 어떤 국가의 위기 상태에 빠졌을 때 작가가 국가의 요청에 의해서 혹은 자발적인 애국심에 의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문학 작품을 창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통 군인들에게 또는 국민에게 전쟁에 동원하고 전쟁 의욕을 고취시키는 목적을 갖기도 해요. 그러니까 전쟁 문학도 양상이 두 가지 양상을 다루고 있다라고 본다면 이 작품은 휴머니즘보다는 일종의 전쟁 동력, 선동시 내지는 격시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건 왜 그러냐면 이 창작된 어떤 계기, 상황을 보면 알겠는데 6.25가 일어나자마자 육군 정원국의 요청에 의해서 비상국민 선정대라고 하는 문인 단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대국민 전쟁 독려 방송을 합니다. 이 조진이 쓴 맹세라는 이 작품은요, 이때 처음 낭독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휴머니즘이나 평화를 노래하는 시라고 볼 수는 없죠. 다만 이게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만들어진 거라서 전쟁 체험은 거의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피상적이고 그 다음에 서정적인 요소가 많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후 전쟁이 점점 급박해지고 격화되면서부터는 이런 서정성이 많이 떨어지고 사라지는 어떤 극렬한 직접적인 전쟁시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신다면 다른 전쟁시와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차이점도 우리가 살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오세영 교수의 6.25 한국 전쟁시 연구라고 하는 논문에서 발췌해가지고 제가 막 편집한, 재가공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조지훈 시인의 맹세라는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